안녕하세요.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정부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저금리 때문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공시가격도 당연히,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과세 표준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세금도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폭탄입니다. 예. 보유세 폭탄입니다. 왜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사실 많이 오르더라도 또 가격이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른 가격을 한 번에 다 반영을 하기보다는 사실상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눠서 그 가격에 도달을 하게끔 하는 게 정상적인 이제 세금 부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공시지가 현실화 한다고 해가지고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발표가 나오고 한 20%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동부상권 서부상권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서부상권 한 10% 동부상권 30% 이렇게 되면은 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몰빵입니다. 몰빵. 동부상권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진짜 이게 부산이 이 정도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구, 대구의 수성구, 울산 남구, 대전의 남구, 유성구 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의 대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주택 가격이 10억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오른 가격이 금액적으로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발표하고 나서 바로 사실 촬영을 하면서 좀 다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한 이틀 동안 충격에 빠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추스리고 어떻게든 이제 앞으로 6월 1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 현황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고 전국 평균 이제 19.08%하고 비교하면은 부산도 이제 평균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세종이 70%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세종이 거의 이제 평균을 다 올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19.9%.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한 20% 정도가 이제 다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시가격은 이제 20%인데 작년에 이제 집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0%, 70% 이 정도 이제 올랐기 때문에 역시 공시가격이니까 좀 작게 반영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상권의 이제 이 공시지가 상승률을 이제 단지별로 해가지고 살펴보면 엄청납니다. 동부상권은 거의 이제 최소 50%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 가격 상승률이 높았었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해피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용 84타입의 이 공시 가격이 이제 5억 1,500이었는데 올해는 9억 4,500만이 됐습니다. 83%가 올랐죠. 바로 다 이제 종부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거래 가격이 이제 지금 15억 7천만 원 정도로 이제 잡혀져 있는데,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한 72% 정도를 이제 공시가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이제 높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하다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은 올해 이제 한 40%, 내년에 또 한 20%, 또 그 내년에 또 한 10%씩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면은 이제 좋은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 비치뿐만 아니라 이제 W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여기 이제 전용면적 124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49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이제 한 20억 정도 합니다. 실거래 가격이 이제 20억을 이제 넘어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반영이 돼서 지금 이제 작년 대비해 가지고 84%의 시세 상승률을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샵 센텀스타 같은 경우에도 전용 면적 이제 215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 작년에 이제 9억 5,200이었는데 올해 이제 14억 7,400만 까지 해서 이제 55% 정도가 이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월드 센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용 면적 109제곱미터가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해운대 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실거래 가격이 이제 33평형이 이제 10억인데 35%가 올라가지고 공시가격이 이제 6억 9천만 원이 이제 됐고요. 더샵 센텀파크 1차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 가격은 이제 10억 3,500만 원인데 공시가격이 이제 7억 2,500만 원 적용이 돼서 49%가 올랐습니다. 해운대자이 1단지보다 센텀파크 1차가 공시가격이 이제 더 높게 나왔네요. 이 부분은 똑같이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실거래 가격이 10억, 10억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센텀파크 1차에서는 이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이게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이제 9억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시가격이 4억 8,500일 때 하고 7억 2,500일 때 하고는 엄청난 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이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운대 자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센텀파크 1차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청 재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정구에 있는 레미안 장전 같은 경우에도 35평형이 11억 1천만 원입니다. 11억 1천만 원이고,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이 54%가 올랐고요.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가격 상승세가 좀 급격하게 나타났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공시가격 기준이 이제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부산에 있는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시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5%에서 한 10% 이제 안쪽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공시가격 때문에 충격을 받는 쪽은 동부상권이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발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을 이제 보면은 부산에 이제 100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이제 한 12,000가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이제 세금 부담도 이제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예, 이 부분도 뭐 사실상 이제 1주택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한 1.2% 가구에만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이 빠져 있죠. 예, 뭐 상당히 이제 한 2년 전부터 해갖고 뭐 전국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다주택자이면서 주택 합산한 가격이 6억을 이제 넘는다라고 하면은, 예, 세금 부담이 이렇게 이제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공시가격이 이렇게 이제, 예, 발표가 이제 됐는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공시가격의 60%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표가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택을 합산한 가격이 뭐 만약에 이제 23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12억 정도가 이렇게 이제 과표로 이제 잡혔을 경우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2.2%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억 이상일 경우에는 3.6%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액이 엄청나게 됩니다. 뭐 만약에 이제 이 과표가 이제 12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 합쳐서 한 23억 정도 되는 주택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3.6%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과세표준 금액이 이제 4,320만 원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공제되는 금액이 2,16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이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 종부세 이제 상한율이 2주택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이 세금 상한율이 이제 150%가 적용이 되는데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상한율이 300%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은 전부 다 1주택자 기준으로 해가지고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300%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한 350만 원 정도 세금을 냈는데 올해 이제 지금 이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을 하면은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00% 적용을 하면. 그 미친 거죠, 미친 거. 그래서 뭐, 좋다고 해야 되나, 슬프다고 해야 되나, 참, 하여튼 간에 이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커지게 됐습니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세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제 이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주택이 이제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 다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월 말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뭐 이런 가격이 낮고 오르기 어려운 것들은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뭐 지방에 있는 1억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막 어중간하게 막 이제 짠짠한 거 뭐 2개, 3개 이제 갖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종부세 합산에 불리하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제 뭐 비중이 더 높을 것 같고, 이게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잔잔한 거 뭐 몇 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잔잔한 것들은 다 정리를 이제 해야 되고, 똘똘한 한 채가 없다 이러면은 공시가격 뭐 1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여러 채를 가져가지고 뭐 좀 기다리면서 뭐 한 채당 뭐 한 1,000만원, 2,000만원 뭐 이 정도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크게 상승하는 것을 좀 기대하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귀찮아요. 하다 보면은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이 종부세 이 부분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 커질 것이다. 그게 아니면은 똘똘한 한 채와 더불어서 한 채 더 가져가는 형태의 재테크가 앞으로의 이제 방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공시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여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세율을 낮춰주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이제 작년 이제 12.16 이제 대책에서 뭐 전국의 대부분을 이제 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가격 변동이 거의 없거나 뭐 이러한 지역들은 상당수 부분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해줘야지만 이 여론에 대한 이 반발심을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이제 일부 지역들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